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분명 태양이랑은 더 가까워지는 건데 왜 더 추운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싼 대기 속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아니, 태양에 가까워지는데 왜 더 추워지는 걸까? 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공기덩어리라니 이게 대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마치 물속에 뜬 기름방울처럼요. 주변 공기랑은 전혀 섞이지 않고 자기만의 성질을 딱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가상의 공기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작은 공기 풍선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어떤 모험에 겪게 되는지 그걸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바싹 마른 건조한 공기 덩어리. 이 녀석이 위로 솟아오르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처럼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후 하고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팽창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밖에서 차갑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단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완벽한 보온병 안에 들어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게 바로 단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대체 얼마나 빨리 차가워지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우리 대기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하늘로 1km 올라갈 때마다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9.8도씩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걸 바로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부르는데 대기의 아주 중요한 법칙 중 하나죠. 자, 여기서 잠시 좀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온위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공기 덩어리에 절대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든 또 아무리 아래로 내려오든 이 온이라는 값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아주 고요한 신분증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물입니다. 만약 우리 공기 덩어리가 건조한 게 아니라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한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다 보면요.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둥둥 떠다니던 수증기들이 갑자기 서로 손을 꼭 잡고 작은 물방울로 변신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늘의 솜사탕 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멸이라고 불리는 숨겨져 있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자기 몸 안에 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액체 물방울로 짠 하고 변하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열을 주변에 확 방출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공기 덩어리 안에 수많은 미니 난로가 동시에 탁 하고 켜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자, 이제 두 공기 덩어리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명확해지죠. 건조한 공기는 그저 홀로 추위를 견디면서 빠르게 식어버리고 말지만 습한 공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물방울을 만들어내면서 잠열이라는 내부 난로를 빵빵하게 피워서 자기 자신을 데우는 거예요. 덕분에 훨씬 천천히 식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까지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습한 공기의 냉각 속도를 나타내는 이 선이요. 저 위에 있는 건조한 공기의 냉각 속도 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냉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 내구 히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습한 공기는 1km 올라갈 때마다 약 6도 정도씩 식습니다. 자, 보세요. 9.8도와 6도. 얼핏 보면 겨우 3.8도 차이잖아요? 하지만 이 작아 보이는 차이가 바로 맑고 쾌청한 날과 거대한 폭풍우를 가르는 날씨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냉각 속도의 차이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건 그냥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모든 날씨의 근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대기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해버립니다. 오늘 날씨가 얌전하고 안정적일지 아니면 하늘로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마구 솟구치는 불안정한 날씨가 될지를 가르는 거죠. 모든 구름은 바로 이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잡열이라는 에너지는 평범한 뭉게구름을 무시무시한 뇌우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키워내는 아주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날씨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게임의 결과물인 셈이죠. 물론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완벽한 실험실 조건 속,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기 덩어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 세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재미있죠. 그럼 이제 현실의 대기에는 어떤 다른 변수들이 있는지 잠시 들여다볼까요? 앞서 말한 단열 과정의 정반대 개념이 바로 비단열 과정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공기 덩어리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주변과 열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공기가 데워지는 거, 또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 받아서 공기 자체가 따뜻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혹시 아까 봤던 오니라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요. 완벽한 단열 과정 속에서는 우리 공기 덩어리가 여기 보이는 이 선들 중 딱 하나를 골라서 마치 정해진 기찻길을 따라 달리는 기차처럼 그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비단열 과정, 즉 외부에서 열을 받거나 혹은 열을 빼앗기는 과정이 끼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기차가 다른 레일로 점프해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고유한 신분증이었던 온위값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대기는요, 이 단열 과정과 비단열 과정이 마구 뒤섞여 있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외부의 여러 변수들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바꿔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기상 예측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방울 하나에 숨겨진 그 잡열이 거대한 허리케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의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